영국 런던 도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터 스퀘어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한국 가곡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국 가곡이 런던 거리에서 연주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음악은 어떻게 국적을 초월한 감동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피에르 마르탱, 프랑스에서 태어나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다 은퇴한 후 런던에서 거리 연주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런던은 예술가들에게 너그러운 도시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도 많고 길거리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흔합니다. 저는 세인트 판크라스역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아침 8시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는 시간에 연주를 시작하면 바쁘게 지나가던 이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하죠. 클래식 음악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거장의 곡을 연주할 때면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클래식이 아닌 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중가요나 영화음악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언제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마친 후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동양인이었고 다소 수줍은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보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익숙한 곡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혹시 이 곡을 연주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악보를 받아든 순간 낯선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어요. 오선지 위에 그려진 음표들은 익숙했지만 그 구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선율의 흐름도 제가 익숙한 패턴과는 거리가 멀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만 연주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오직 클래식 음악만이 깊이 있는 예술이라고 믿어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가만히 접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생각보다 깊은 음악입니다.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는 의미였을까?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끝이 평소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무거운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음악이라는 그 말. 단순한 인사치레였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악보를 봤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 곡을 연주할 일도 들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올리비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함께 거리 연주를 하는 친구이자 유일하게 제 고집스러움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클래식 음악만 고집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비아는 공연 티켓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공연에 가봐. 내가 한 번쯤 경험해봐야 할 음악이야. 저는 공연의 프로그램을 훑어봤습니다. 한국 가곡 특별 공연.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음악이었죠. 그러나 공연장은 런던 심포니홀, 꽤 권위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못해 티켓을 받아들고 저녁이 되자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좌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한국 가곡이라니 아마 감상적인 멜로디가 흐를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고 첫 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리톤 윤지훈. 그는 단정한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와 짧게 눈을 마주친 후 깊은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으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떤 경건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이 노래가 단순한 민속가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멜로디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절제된 듯하면서도
점점 감정을 쌓아가며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낮게 가라앉을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결정에 다다르자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죽이고 음악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클래식만이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이 음악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가사를 몰라도 언어를 몰라도 이 음악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처럼 클래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비목의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음악이 제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몽환적이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귓가에는 오직 비목의 선율만이 맴돌았어요.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바이올린 케이스로 손이 향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괴었습니다. 활을 손에 쥐는 순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연장에서 들었던 비목의 도입부를 더듬어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했습니다. 몇 음을 놓치고 틀리기도 했죠. 하지만 곧 멜로디가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연장에서 들었던 선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몸 한구석에 남아있는 잔향처럼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비목이라는 노래가 내 안에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악보도 없이 오직 기억만을 더듬으며 현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부터 시작했죠. 조심스레 활을 움직이며 공연장에서 들었던 첫 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몇 번이고 더듬거리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곡을 연주할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손가락은 정확한 음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서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왜 내 안에서 이런 이상한 떨림이 일어나는 걸까? 조금씩 멜로디를 완성해가며 저는 본능적으로 곡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훈련을 받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화성을 더해갔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위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감정을 실어 연주하자 곡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제 연주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바이올린 선율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 오직 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한 음 한 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곡을 연주하며 처음으로 깨닫게 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단순히 애잔한 멜로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이 품고 있는 감정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목의 선율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화성 진행 없이 그저 선율 자체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곡. 그것이 비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연주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곡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왜 이토록 가슴 깊이 와 닿는지. 한참을 연주한 후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아릴 정도로 오래 연주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선율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곡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 단순한 멜로디가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클래식을 연주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이 노래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 곡을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목이라는 곡의 진짜 의미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평소와 달리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바이올린 케이스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악보대 위에는 빈 악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침 루틴을 마치고 바이올린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클래식 대신 비목을 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제게 있어서 작은 혁명과도 같았죠. 20년 넘게 클래식만을 고집해온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레스터 스퀘어로 향했어요. 아침 9시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잡고 바이올린을 꺼냈죠. 몇 번의 튜닝을 마친 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활을 현에 얹었어요. 그리고 비목의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선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어젯밤 연습한 대로 클래식의 기교를 더하면서도 원곡의 감성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았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무심하게 동전을 던지고 가는 행인들. 하지만 5분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클래식을 연주할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동양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멈춰 서서 제 연주를 듣기 시작했어요. 곧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남자분은 깊은 감동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제 연주가 끝날 무렵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였어요.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내리자 예상치 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웠죠. 거리 연주에서 박수를 받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때 한 노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어제 우연히 공연에서 들었다고?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곡이라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케이스에 지폐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평소보다 더 많은 팁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감동과 향수, 그리고 감사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날의 거리 연주는 달랐습니다. 제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이 달랐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고, 제 마음가짐도 달랐어요. 마치 음악과 청중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거리 공연은 특별했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연주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돌아서려는 순간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게 악보를 건넸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인 남성은 저를 보며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그 곡의 의미를 아셨나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비목을 연주한다는 것을. 아마도 우연히 지나가다 제 연주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고 있자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비목은 단순한 가곡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비목이란 한국어로 슬픈 나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노래는 한국전쟁 당시 이름 모를 산화한 용사들을 기리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공연장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 그리고 어젯밤 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며 느꼈던 슬픔과 그리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죠. 한국인 남성은
천천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영국군 의무병과 함께 일했고 많은 부상병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음악을 사랑했던 한 영국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한국의 민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듣고 그 병사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제가 이 노래에 이토록 강렬하게 끌렸는지, 왜 처음 들었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음악은 때로 우리의 혈통과 기억을 넘어 영혼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한국인 남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당신의 연주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런던의 거리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흑백으로만 보던 세상에 갑자기 색깔이 입혀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알려준 비목의 의미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하늘은 맑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청명했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제 한국인 남성에게 들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도 레스터 스퀘어의 같은 자리, 이제는 제 자리가 된 곳에서 악기를 준비했어요. 몇 번의 튜닝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비목의 첫 소절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곡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숙했어요. 연주가 조금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제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 소리였어요. 그것도 비목의 가사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연장에서 비목을 불렀던 그 바리톤 가수였어요. 윤지훈. 프로그램에서 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재킷을 입은 그는 제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제 바이올린 소리 위에 완벽하게 얹혔어요. 비에 젖은 몇 그루 남은 자작나무. 깊고 풍부한 그의 음색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여 명, 이내 수십 명으로 불어났죠. 윤지훈의 눈빛에서 무언의 신호를 읽고 저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 연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오처럼 우리의 연주는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제가 음을 약간 늘리면 윤지훈도 그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그가 감정을 고조시키면 저도 그에 호응했죠. 이런 교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이 번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런던 한복판에서 한국의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어느새 윤지훈과 저는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었어요. 노래 속에 담긴 전쟁의 슬픔, 희생된 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이런 감정은 클래식을 연주할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 소절을 향해 가면서 윤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도 화를 더 깊이 현에 눌러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내 우리 주변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오직 비목의 선율만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짧은 침묵 후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고 일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지훈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음악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자 감정이며 영혼의 언어였던 거죠. 클래식의 완벽함을 추구하던 제게 비목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윤지훈과의 즉흥협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지나가던 한 관광객이 우리의 연주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 만에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런던 거리에서 한국 가곡, 비목을 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와 한국인 바리톤의 즉흥협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이었죠. 제 이메일 주소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클래식만 고집하던 거리 음악가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신이 나서 제 매니저를 자처했죠. 덕분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전통음악협회였어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지만 제 심장을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비목 연주를 한국에서 듣고 싶습니다. 한국. 제게는 그저 지도 위의 한 나라였던 곳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연주하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윤지훈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같은 초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함께 한국 투어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공연이라니.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또한 아직도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목을 연주하며 느꼈던 그 감동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윤지훈의 도움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총 5회 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가곡과 클래식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었죠. 공연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비목 외에도 여러 한국 가곡을 배워야 했고 그것들을 바이올린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윤지훈은 온라인으로 저를 지도해 주었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연습하며 한국 음악의 독특한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배울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단순해 보이는 멜로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윤지훈은 인내심을 갖고 저를 가르쳐 주었죠. 이 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당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연주해 보세요. 그의 조언대로 어린 시절 프랑스 마을의 기억을 떠올리며 연주했더니 비로소 곡의 느낌이 살아났어요. 음악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레스터 스퀘어에서 마지막 거리 공연을 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올리비아와 몇몇 친구들도 와주었습니다. 비목을 연주하는 동안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인 관광객과의 첫 만남, 공연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윤지훈과의 즉흥 협연.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지만 매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 손에는 윤지훈이 보내준 한국 가곡집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음악은 마음의 언어다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하는 마음의 언어였죠. 한국에서의 공연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4차례의 공연을 마쳤고 마지막 공연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 한국의 역사적 중심지라고 윤지훈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야외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했죠.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밖을 내다보니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앞쪽에는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 앞에서 비목을 연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죠. 윤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연습했던 연주였죠. 무대에 올라서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 윤지훈의 인사말, 모든 것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오직 제 손에 쥐어진 바이올린의 무게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어요. 활을 현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직 음악만이 있을 뿐이었죠. 첫 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목의 도입부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윤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바리톤은 이전 어느 때보다 깊고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의 연주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광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단지 비목의 선율만이 공기를 채웠죠. 연주하는 내내 제 시선은 앞줄에 앉아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그리움, 회상, 그리고 평화. 한 노인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음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노인들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한 노병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무대를 향해 걸어왔어요. 윤지훈이 다가가 그를 도왔고 그분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당신의 연주를 들으며 전장에서 쓰러져간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전까지 음악은 저에게 기교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위로하고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비목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클래식만이 유일한 음악이라고 고집했던 제 좁은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비목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후에도 레퍼토리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의 기교와 다른 문화의 정서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죠. 음악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